자, 요즘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거 많이 보내주세요. 어떤 걸 보여드리냐면요. 저한테 이걸 보내주십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BC의 일기예보. 자, 그러니까 무슨 파란 색자를 딱 떨어뜨려 놓고서는 뭐 하는 겁니까? 일기예보에 저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미세먼지 농도라고 지금 MBC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런 겁니다. 준 PD, 지금까지 손상대 TV에서 MBC와 관련된 문제점 정말 많이 얘기하지 않았냐. 실제 제가 MBC와 관련돼서 정말 보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은 아니 왜 이건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뻔히 문제가 있는데 이거 왜 얘기 안 하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이게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이와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목소리 냈어요. MBC 일기예보에서 선거 운동성 방송했다. 선 넘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방심위에 제소했고요. 더 나아가 이와 관련돼서 방심위 민원이 40여 건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방심위가 이와 관련돼서 이제 심의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MBC 편파보도 왜곡보도와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딱 하나 뭐입니까? 수면 위로 올리자라는 거였어요. 수면 위로. 왜?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니까. 이와 관련돼서 부각되지 않으니까. 더 나아가 많은 분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MBC가 어떤 편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왜곡 보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겁니다. 왜? 수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요. 수면 위로 올려야지만 민원이 접수가 되고요. 민원이 접수가 돼야지만 방심위에서 심의가 들어가고 방심위에 심의가 들어가야지만 뭐가 되는 겁니까? 징계가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MBC 일기예보는요. 제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이미 수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 방송이 아니더라도 손상대 TV가 아니더라도 더 많은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방송에서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중요한 건 결국에는 MBC가 터질 게 터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MBC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편파 보도와 왜곡 보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일기예보 가지고도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 터져 나온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전 언론들이 보도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웃긴 건 이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와 관련돼서 방심위에 접수가 됐고 이게 중징계 내려지면 MBC 어떻게 된다고요? 문 닫아야 된다고요. 지금 제가 하는 것만 벌써 마이너스 몇 점입니까? 24점이 깎였습니다. 26점이다. 26점이 깎였어요. 근데 650점을 넘어야 되는데 그 650점을 지금 MBC가 넘어가기가 힘들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신 못 차리는 일기예보 방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MBC가 어제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명 보도를 합니다. 미세먼지 1, 왜? 이러면서 자신들이 미세먼지 1에 대해서 왜 저딴 식으로 보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막 주저리 늘어놓더라고요. 주저리. 그러면서 가장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1. 무수히 많은 의미가 있다. 날씨보도 정치적 의도가 전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자, 저는 이런 가운데서 MBC에게 영화 한 장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영화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면서 MBC 잘 들어보세요. 영화 한 장면 보여드릴게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비겁한 변명하지 마십시오. 비겁한 변명. 네? 뭔 무수히 많은 의미가 있어. 날씨보다 정치적인 게 뭐가 아닙니까? 네? 무엇보다 저는 어제 MBC 보도 중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게 무엇이냐면요.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2차도 부각한다.
평일 오후 2시에 하는 뉴스 외전 여기에 저렇게 커다랗게 이자도 부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기예보에 커다랗게 일자 쓰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지금 MBC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친구 여러분. 이걸 지금 핑계라고 되는 겁니까? 네? 이걸 지금 핑계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MBC한테 하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동화 중에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바로 양치기 소년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양치기 소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늑대가 나타났어요 라고 여러 번 거짓말을 치니까 이제 실제 거기 계셨던 분들이 믿지 마, 저놈은 신용을 잃었어 라는 내용이 있는 이 양치기 소년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이 양치기 소년의 동화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MBC가 그 어떤 핑계를 대도 그 어떤 말을 해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이런 적이. 우리 손상대 TV를 여러 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가 이 MBC의 일기예보 장난질 친 거 벌써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4.7 재보궐 당시에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자 MBC 뭐라 그랬습니까? 속상하지만 괜찮아 라는 말도 안 되는 일기예보 보도를 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난데없이 양산 날씨를 보도했다고. 양산 날씨. 이게 바로 MBC의 지난날까지 뭐였습니까? 바로 일기예보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한 번입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양산 37.4도. 아니 양산 날씨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궁금해하냐고. 거기 책장수나 궁금해하지. 네? 보시는 것처럼 MBC의 이러한 왜곡 보도를 넘어서서 일기예보로 장난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국민들은 이 MBC의 일기예보와 관련돼 가지고 MBC가 그 어떤 핑계를 대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신뢰와 신용을 잃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MBC가 이와 관련돼서 아무리 해명 방송을 해도, 아무리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말을 해도 우리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자기들이 지금까지 일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게 과거에는요, MBC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MBC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도 방송 한번 해드렸어요. 지금 MBC가 일기예보 가지고 장난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뭐까지 했다고요? 양산 날씨까지 이렇게 일기예보로 보여줬다고요. 그런데 이런 MBC, 이런 일기예보, 과거 MBC만 있던 게 아닙니다. 어디도 이렇게 썼냐면요. KBS도 했었습니다. KBS. 그러니까 지금의 KBS 사장이 바뀌기 전, KBS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MBC와 마찬가지로 KBS도 저렇게 양산 날씨를 일기예보에 넣었어요. 일기예보에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KBS는요, 사장이 바뀌고 지금 정상화 작업에 들어가 있고, 실제 KBS는요, 정신 차리고 지금 보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교 대상이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MBC와 달리 사장이 바뀐 이후에 정신 차리면서 제대로 된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KBS,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MBC도 바꿔야죠. 정신 차릴 거면은 MBC도 사장 바꿔야 되고, 네? 사장을 못 바꾸겠다라면 뭐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보도할 거고요. 이런 보도가 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그와 관련돼서 민원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 민원 넣으면요, 방심위가 심의 들어갈 거고요. 심의 들어가면 징계 내릴 거고, 징계가 쌓이면요, MBC는 문 닫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MBC 계속 볼 거고요. MBC와 관련된 왜곡 편파보도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수면 위로 올라가야지만 신고 들어가니까. 신고 들어가야지만 이게 심의가 들어갈 거니까. 저는 계속해서 관련된 소식들 잘 수집을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MBC도 빨리 정신 차려라.
문 닫기 전에 정신 차려라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자, 이제는 총선과 관련된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정신을 차리고 있는, 지금 제대로 된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KBS에서 어제 여론조사 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하나를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어제 KBS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민주당 접전이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다. 이렇게 여론조사를 발표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KBS 여론조사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정당 지지도와 관련돼서 국민의힘 39%, 민주당 36%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이 추이로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질렀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난 9월 달부터 점차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지지율이 답보를 넘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지역별로 나눠보면요,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서울에서는 무려 국민의힘이 10% 가까이 이기고 있고, 지금 경기, 인천, 광주, 전라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뒤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판도가 바뀌어서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10% 가까이 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광주, 전라에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우리 시청자들은 더 잘 아실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어디만 잘 선점하면 되겠습니까? 인천, 경기입니다. 인천, 경기. 그러니까 어제 KBS 여론조사 따지면 광주, 전라를 제외하고 지금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는데, 인천, 경기에서만 미세한 차이로 지금 국민의힘이 뒤처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총선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인천, 경기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한동훈 위원장 일정 보니까요, 올해 이번 달 일정 충남, 충북, 경기도를 지금 이렇게 주력으로 방문하려고 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 일정을 보더라도 경기, 인천 지역을 지금 부각해서 더 지역을 방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무엇보다 이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연령별입니다. 연령별. 자, 보시면요, 이 연령별에서 잘 보시면 친구 여러분, 우리 10대에서 20대, 30대를 보시면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과거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10대에서 30대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좁혀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50대입니다. 50대. 50대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40, 50대가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렸었는데 40대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50대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과거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50대 정당 지지율에서 15%포인트 차나 지금 차이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2차 조사를 해보니까 4%로 줄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50대에서 정당 지지가 많이 바뀌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가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실제 지금 이 지역구 투표, 비례대표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역구 표 투표 정당에 국민의힘 35%, 민주당이 33%, 비례대표는 더 크게 국민의힘이 32%, 민주당이 23%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지율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 중에서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연령별까지 지켜봤고 50대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라는 것을 분석해 봤을 때 지금 KBS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공천 때문이다. 공천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 공천과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돼서는 잘한다가 44%, 못한다가 42% 이렇게 나오는 반면에 민주당과 관련돼서는 보시는 것처럼 잘한다가 31%, 못한다가 56%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넘게 민주당 공천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다 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의 사당화, 이재명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민주당의 공천 부당평가 이유와 관련돼서 공천룰이 불공정하다가 무려 44%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을 해도, 아무리 귀를 막아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3일절입니다, 친구 여러분들. 지금 아마 광화문 광장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오늘 건국전쟁 영화 보러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제 역할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